요즘 교사들의 활동 영역은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수업 자료를 직접 제작해서 공유를 하거나 교육 관련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도 하고 교육청이나 대학, 연구회 등에서 강의를 맡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또한 책을 출판한다거나 신문, 잡지에 칼럼을 연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꼭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겸직에 해당될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 혹시라도 규정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편람에 근거해서 겸직 규정의 기본 원리부터 허가 절차, 실제 가능한 사례, 그리고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겸직 규정의 기본, 영리 업무 금지의 원칙인데요. 바로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업무는 금지된다. 이 말은 교사가 직무 외에 지속적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수익이 금지된다는 뜻은 또 아닌데요. 단발성의 사례비, 일회성인 원고료, 한 권의 책을 내고 받는 인세 등은 겸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일시적, 비정기적인 활동은 허용이 되지만 지속적이고 영리적인 활동은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만들어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교사의 본래 업무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죠. 따라서 겸직으로 인해 교직 업무에 지장이 생기거나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즉, 수익이 생겼다 보다 더 중요한 건 직무에 방해가 되느냐, 공정성에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결국 겸직 규정의 핵심은 교사로서의 신뢰와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의 절차는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겸직 허가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명확히 적어야 하는데요. 첫째, 겸직하고자 하는 활동의 목적과 내용. 둘째, 기간 및 장소. 셋째, 수익 발생 여부와 예상 규모. 유튜브 활동과 같은 미디어 활동이라면 채널명, URL, 영상 주제, 광고 여부, 초상권 동의 여부 등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나 학부모가 영상에 등장을 한다면 반드시 초상권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겠죠. 그 다음 학교에서는 해당 활동이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지, 교직 품위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지를 검토를 합니다. 특히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이나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과도한 겸직 수익이 발생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겸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심사하기도 합니다. 허가 기간은 보통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만약 임용 전부터 임용 활동 중이었다면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무나 근무지가 바뀐 경우에도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심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교사를 제한하기 위한 정치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교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는 과정을 귀찮은 절차로 보지 마시고 내 활동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원의 겸직 사례별 실제 기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겸직은 첫째로 기관이나 단체 임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이사나 고문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가 필요합니다. 직무 공정성이나 품위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학교 운영위원회나 재단, 협동조합 등 이사, 감사 직책을 맡을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단순 회원 자격으로 참여를 한다거나 공익적인 교육 관련 연구의 활동처럼 수익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허가 없이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임대업이 있겠죠. 공무원이 부동산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는 지속적인 영리 활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겸직 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요.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가 계속되고 수익이 발생을 한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임대 규모가 아주 크거나 주된 직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디어 활동입니다. 교원이 유튜브나 블로그, SNS 등을 통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으로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제는 많은 관객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광고 협찬을 받는다거나 슈퍼챗, 유료 멤버십 같은 경우도 영리 활동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절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저술, 번역, 서적, 출판, 작사, 작곡 등의 창작 활동도 있습니다. 교사가 책을 출판하거나 글을 연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이 되는데요.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월 몇 회, 연 몇 회 등 기간을 정한 저술을 할 때에는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한 번의 출판이나 기고 논문 발표처럼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활동은 겸직이 아니겠죠. 다섯 번째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모티콘 제작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앱 개발 자체가 단발성 창작이라면 겸직이 아니겠지만 판매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한다거나 업데이트, 유지 보수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 영리 업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주 묻는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근무 시간 중에 교사들의 개인 일상을 담은 유튜브 브이로그 촬영이 가능한가요? 교원은 근무 시간 중에는 사실 직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죠. 따라서 근무 시간 중 브이로그나 개인 촬영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속 기관의 사전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홍보나 교육활동 소개 목적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미디어 활동이나 SNS를 하면서 협찬을 받을 수 있느냐? 당연히 그럴 수 없겠죠. 교원이 인터넷 개인 미디어나 SNS를 통해서 협찬을 받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광고성 콘텐츠, 협찬 제품 리뷰, 유료 멤버십, 슈퍼챗 등은 아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이나 지인이 개설한 유튜브나 인터넷 미디어에 출연했을 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교원이 직접 미디어 채널을 개설하고 운영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는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채널이라 하더라도 교사가 기획, 출연, 편집 등 구체적인 역할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겸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무원이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겠죠. 야간 대리운전과 같이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부담이 큰 일을 할 경우에는 직무 능률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겸직이 금지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나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중에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영리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육아휴직의 목적 자체가 자녀 양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 활동이나 부업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활동 중에 주의할 점을 살펴볼 텐데요.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허가 후에도 언제든지 정기적으로 실태 점검을 할 수 있고요. 허가 당시의 조건과 달라졌을 경우에는 재심사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품위를 손상한다거나 직무 전념 저해, 학생 개인정보 노출 등이 발생을 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허가보다 더 중요한 건 책임감 있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겸직의 핵심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투명하게 허가받고 책임감 있게 하라는 것이겠죠. 교사도 충분히 자신의 전문성을 사회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규정을 알고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겸직 허가는 교사를 제한하는 장치가 아니라 교사의 명예와 신뢰를 지켜주는 제도적 보호막입니다.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교사다운 태도겠죠. 선생님들의 활동이 교육의 본질과 맞닿아 있고 학생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교사의 또 다른 확장된 역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규정을 잘 지키시면서 또 멋진 겸직 활동을 해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